안녕하세요. 이번에 바이든 정부 법안이 통과된 게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8월 7일날 미국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그 법안이 전기차 업계에 어떻게 미칠지, 법안으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기업과 피해를 받을 기업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그 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것대로 따지자면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노스 아메리카에서 생산된 제품들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생산된 전기차들에 한해서만 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노스 아메리카에서 생산된 전기차들 중에서도 세단은 5만 5천 불 이하, SUV는 8만 불 이하로만 혜택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재료의 40% 이상은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 또는 미국과 FTA가 체결된 나라에서만 수입을 해야 됩니다.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40%가 이제 점차 증가해 갖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산 재료는 쓰지 말라는 얘기고, 그리고 수소차는 모든 세금 혜택이 다 사라집니다. 수소차는 끝났고, 수소차가 미국에서 팔리긴 했는지는 팔리긴 팔긴 팔았는지도 궁금하고, 아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몇 대 팔고 나머지에서는 안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수소 충전소가 없는데 어떻게 사지? 그리고 이 법안에서는 이제 개인 인컴에 따라 세금 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개인적으로 예로 개인 인컴이 15만 불 이상이면은 여기서 받는 세금 공제 혜택을 못 받고요. 중고차는 최대 4,500불, 새 차는 최대 7,500불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존이 혜택을 받고 있던 기업들 중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으로는 일단 독일이요. 일단 독일 전부 다. 일단 독일 차는 뭐 전부 다 포르쉐, 아우디, 벤츠, BMW 전차종이요. 전차종 그냥 다 기존에 받고 있던 세금 혜택들 다 사라지고요. 특히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는 이제 막은 아니지만 꽤 판매율이 그래도 올라가는 추세였었는데, 아마 원래 워낙 타이칸은 좀 돈 있으신 분들이 타는 차라서 세금 혜택 7,500불 그거에 뭐 별 상관없이 그냥 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7,500불 혜택이 사라지니까 아무래도 좀 피해는 가죠. 벤츠 EQ 시리즈는 벤츠는 웃긴 게 EQC는 아예 미국에 들어오지도 않고 팔지도 않았는데 단종됐어요. 희한하죠. 미국에 아예 팔 생각이 없는 건지. BMW i 시리즈, i8 스포츠카 그거는 여기 옛날에는 뭐 할인 엄청 해서 팔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고 한국도 피해가 꽤 클 걸로 예상됩니다. 한국 현대에서 나온 코나, 아이오닉5가 지금 한국에서는 잘 팔린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도 제가 사는 곳 주변에서 가끔 보긴 합니다. 가끔 보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많진 않지만 가끔 보긴 하는데, 그리고 제네시스 GB60, GB60 이것도 이제 팔 거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세금 혜택이 다 사라져갖고 기아도 사라지고, 그나마 미국에서 생산하는 현대 하이브리드 몇몇 차종만 기존에 혜택 받던 거 유지하는 걸로
유지하는 정도? 일본은 뭐 만드는 게 있나? 일본 전기차? 하이브리드도 렉서스랑 몇 대만 미국에서 만들고 나머지는 다 일본 뭐 다른 나라 수입해 오는 거라. 아예 전기차는 닛산 리프 그거는 뭐 많이 팔리나? 미국에서 거의 안 팔리는 것 같은데. 근데 무엇보다 가장 슬픈 게 루시드요. 제가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 차량이었는데 제가 사기엔 너무 이제 고가의 차량이긴 하지만, 근데 차량 가격이 제일 싼 게 세단인데 제일 싼 게 8만 불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미 가격이 넘어가 버렸죠. 북미에서 생산하긴 하지만 이미 가격이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세금 혜택도 날라갔고, 이제 대량 생산을 아직은 못하지만 몇백도 만들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량 생산을 하긴 할 텐데,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죠. 어쨌든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거 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받던 세금 혜택이 그래도 꽤 필요했을 텐데 그게 다 날라가갖고 근데 워낙 차량이 고가의 차량이고 타겟이 좀 잘 사는 부유층 타겟이라서 그 사람들한테 1,500불은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피해가 갔고, 리비아는 조금 애매해. 이게 피해가 가는 건지 혜택이 가는 건지. 일단 리비안 픽업 트럭이나 SUV 같은 경우는 옵션질을 잘 하면 가격을 맞출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애매해요. 리비안도 아직 대량 생산 못했죠. 한다 말은 하는데 아직은 못했고. 근데 리비안이 또 그나마 좋은 게 이제 배달 트럭, 픽업 트럭이 아니라 일반 배달할 때 쓰는 트럭, 아마존이 많이 사갔죠. 이 트럭에서는 또 세금 혜택이 꽤 커요. 그래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렇다. 그 정도. 다음으로는 이제 수혜받는 기업들, 테슬라 모델 3, Y, GM의 볼트, 포드의 마흐이 E가 가장 크게 혜택을 받는 차종들입니다. 여기서도 조금 이제 약간 안타까운 거는 이제 GM이랑 포드는 공장이 멕시코에 있죠. 멕시코에 있어서 그나마 그나마 노스 아메리카라는 법안에서 캐나다, 미국, 멕시코를 포함한 노스 아메리카에서 생산된 차량이라 그래서 껴주긴 했는데, 아무래도 공장이 멕시코에 있고, GM은 공장이 멕시코에 있지만 배터리가 재료를 한국에서 사다 한국 LG가 공급해 주는데, 한국 LG에서 쓰는 배터리 재료가 중국산이 들어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걸 알아보셔서 투자를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포드 마히도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테슬라는 그에 반해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가장 수혜받는 기업 1위가 테슬라, 기존에 있던 20만 대 제한이 사라졌고요. 북미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차량은 이미 미국 내에서 소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소비가 너무 많아서 지금 한참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차량 가격은 FSD를 빼면은 세금 혜택을 안전하게 받을 수가 있죠. 거기다가 다른 회사들과는 다르게 그 FSD를 빼고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에 FSD를 다시 살 수가 있어요. 차량을 받고 나서. 그러면 세금 혜택도 받고, 뭐 FSD는 뭐 본인이 선택하셔서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되고. 근데 개인적으로 전 써봤는데, 전에 있던 차량에서 FSD를 써봤는데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특히 장거리, 미국에서 장거리 뛸 일이 종종 있으신 분들은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테슬라는 자체 배터리도 생산을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배터리 재료를 만드는, 배터리 재료를 캐는 광산 산업도 직접 관리를 하죠. 테슬라가 직접. 그리고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니켈 공급을 계약을 했고요. 근데 인도네시아와 미국은 FTA가 아직 맺어지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도네시아에서 맺은, 갖고 오는 니켈로 배터리를 만들면 미국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나라에 팔면 되니까, 테슬라야 뭐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너무 많아서 문제죠. 공급이 딸려서 문제지.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테슬라는 다 중국 내에서 소비가 되고 나머지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거죠. 물론. 그리고 그 법안,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서 제일 좋았던 점은 이제 노조에 관련된 규정도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노조가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 세금 혜택을 2,000불인가를 더 준다, 뭐 그런 법안이 있었는데 그게 말이 많았죠. 어쨌든 그 규정이 삭제돼서 테슬라한테는 더 좋아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혜를 받는 기업은 GM. 마찬가지로 GM도 20만 대 제한이 사라져서 좋고요. GM도 전기차를 많이 판 기업이라서 20만 대 제한이 이미 포화 상태라 세금 혜택을 못 받고 있었는데 20만 대가 풀려지면서 좋고, 대신에 작년에 볼트 차량 전부 다 리콜되고 그거를 지금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어디서 해결이 돼서 다시 차량 생산을 해서, 그리고 GM은 꼭 볼트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차량도 있긴 한데, 다른 차량은 이제 막 출시가 될걸요. 픽업 트럭이랑 캐딜락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이제 출시가 됐나? 출시를 할 건가 그렇고, 배터리는 대부분 한국에서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 배터리에서 쓰는 재료를 한국이 어느 나라 거를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허머 EV는 가격이 이미 너무 비싼 차라서 이 법안이랑 상관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법안 중에 다른 거는 모르겠고 다른 거는 뭐 넘어가고, 가장 특이했던 게 현재 바이백 자사주 매입에 대한 세금을 1% 정도를 부과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사주 매입에 세금을 하니까 배당이나 재투자가 더 낫다라는 그 문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뭐 배당을 준다면요, 배당도 뭐 나쁜 건 아닌데, 배당도 좋은 건데, 기업이 성장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것도 좋은 건데, 주주 입장에서 자사주 매입을 해서 떨어지는 주식을 방어를 하고 좀 오를 때는 또 화끈하게 또 부양을 해주면은 자사주 매입을 가장 크게 하는 기업, 가장 많이 하고 가장 크게 하는 기업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정도일걸요. 뭐 페이스북, 지금은 페이스북이 아니라 메타, 그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아주 잘 했었는데,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아주 주가 방어도 지금 잘 하고 있고, 근데 자사주 매입에 세금을 때려버리면 그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약간 좀 그렇겠죠. 지금까지는 세금이 없어서 했는데.
그리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에다가 돈을 쏟아붓는다는, 전기차도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의 한 축인데, 그거 외에도 여러 방면으로 재생 관련 분야에 지원을 쏟아붓는다고 말하지만 돈을 쏟아붓는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새로운 소식 나오면 또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